중국의 정치 체제는 네. 공산당 영도 체제다. 중국의 공산당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과 다릅니다. 국가와 사이 위에 뭐가 있느냐? 공산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뭐요? 라고 중국인들한테 물어본다라면 정해진 답은 딱 두 가지예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 경제적으로는 인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동 부유가 실현된 사회.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 게 권위주의 국가, 후진 국가, 일당 독재하면 아프리카의 저 후미진되어 있는 나라랑 동급으로 취급해버려요. 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뭐 어떤 나라랑 동급으로 취급해버리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정치적인 측면, 민주건설 측면에서 그렇지만 국가건설에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아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림잡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 미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투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프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된 중국 전문가를 모시고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쭉 중국 공부를 좀 해볼 예정인데, 중국하면 역시 이분이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남 교수 모시고요. 조영남의 중국통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현재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을 띠게 된 그 과거의 이유들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3프로 TV에는 사실 처음 이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그 에피소드 2개 올라갔는데 대략 한 120만 정도 아마 조회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관심이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교수님 말씀이 재밌어서인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인지 굉장히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왜들 이렇게 본다고 혹시? 제 생각은 판단하십니까? 아마 네. 저 정프로님하고 네. 오 소장님이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게 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끝나고 이제 방영되고서 네. 며칠에 걸친 이제 학술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 학술회의에는 이제 우리 중국 전문가들 모여서 네.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고 그러는데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특히 좋은 게 이제 그 두 변 공산당 24 당대회가 중요했는데 네네네. 마침 교재를 쓸만한 게 나와줘서 수업 시간에 네. 틀고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았다고. 특히 네네.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영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유,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아들놈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몇만 나오냐? 저는 30만 안 넘어간다. 아드님은? 아들은 아니다 50만 넘어간다. 아드님이? 예. 그래서 그러면 네 말대로 50만 넘어가면 네. 내가 근사하게 한 끼 쏜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50만 넘어서 가족 셋이 모여서 네. 맛있게 한 끼 했습니다. 아니 50만 해준 사람들은 시청자인데 시청자분들한테 뭘 줄 생각을 하셔야지 가족들끼리만 그렇게 맛있는 거 주셨습니까? 예,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저희 다음 영상 올라갈 때 예. 100만 넘어가면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저 교수님의 책 좀 한 통 크게 한 30권 쏠까요? 예, 좋습니다. 제 사진을 터져서 쓸 거고요. 네. 100만 넘어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많이 좀 봐주시면 여러분이 또 받으실 수 있는 제 책을, 우리 교수님 책을 두 권 정도 이렇게 주셔서 좀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책을 다 읽기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이 책 이상의 교재는 아마 없는 것 같고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 포함해서 좀 저희한테 현재 중국의 이야기, 또 과거 중국의 이야기 좀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번 새로 이제 저를 위해서 고맙게도 조영남의 중국통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주셔갖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반응이 어떨까에 따라서 이게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1차로 10회 분량을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 반 전에 쓴 책을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독자들한테는 네. 쉽게 읽으라고 못해요. 왜? 13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하나하나 네. 좀 쪼개고 좋습니다. 풀고 또 생생한 에피소드까지 책에서 네. 담지 못한 이제 그렇게 해서 12번으로 네. 아주 생동감 넘치는 중국 이야기, 현재 이야기입니다. 네, 현재 네.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너무 중국과 관련된 코너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서 잘 되면 저희 채널 독립 한번 해요. 아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수님이랑 저랑 감사합니다. 예,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중국에 대한
이야기 중국은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사실은 좀 많거든요. 물론 우리랑 다르니까 정치 체제도 다르고 뭐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다르니까 뭐 그러려니 하기도 하지만 요즘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야, 아무리 그래도 2022년 21세기에 저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 이게 이제 우리나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국, 유럽 등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죠. 예, 핵심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사도 그렇듯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그렇고 우리 정프로님도 그렇고 한국에서 네. 한 뭐 4, 50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략 네. 또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별일 없었으니까 네. 초등학교도 또 학교도 나오고 그렇죠. 또 뭐 고생도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하죠. 네. 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놀라지도 않고 물론 네, 놀랄 네. 일도 있지만 대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적응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그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국 고유의 정치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네네. 안 되는 거고 놀라운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이 이제 지난 주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관련된 시위가 네.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 시위 때문에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질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2의 천안문 사태 오는 겁니까? 아니 뭐 탱크도 막 나오고 뭐. 근데 이제 그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전투 경찰을 막아선 뭐 한 여자분이 네. 이제 이렇게 경찰들 막아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전투 경찰을 막아선 아가씨 뭐 이렇게 신문에서 사진도 찍 건데 그 전투 경찰이 아니거든요. 아. 거기에 있는 사람 자체가 네. 중국에서는 우리 이거 이제 다음에 다 얘기할 건데 네네. 인민 무장 경찰 부대라고 그래 갖고요. 전투 경찰은 중무장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건 전투 경찰이 아니라 그냥 경찰이고요. 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찰이 중무장도 해요? 예. 근데 그 인원이 중국에서는 이제 보통 68만이라고 그러고 외국 학자들은 100만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 그 우이구르에서 시위가 일어나거나 네, 그럴 때 네. 보면 군복을 입고 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정프로님은 이제 중국 여행하신 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전에 이제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차역 이런 데 보면은 네. 장갑차가 있어요. 장갑차 기차역에 있다고요? 예, 역에 KTX역 이런데 그리고 고속철도역에 장갑차가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망루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아크릴로 투명하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관총을 딱 한 군복 입은 딱 서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러가만 일어나서 그래요. 아. 바로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중국에서 말하는 전투 경찰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90년대 시위 있을 때 네. 무조건 시위 벌어지면 쳐들어오는 경찰은 전투 경찰이다. 네. 근데 그 개념을 갖고 그대로 중국을 적용하면 아.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는 있겠네요. 등등 해갖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번에 벌어졌던 다양한 시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누구보다 관찰하거든요. 네네네. 또 그리고 이제 저희 중국 전무들끼리도 소통하면서 하는데 저희들 결론은 그거예요. 별거 아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예, 예. 제2의 천안문 사태도 아니고요. 그거의 현재의 본질은 뭐냐. 3년간의 봉쇄에서 발생하는 네. 생활상의 어려움, 피로. 그다음에 우리도 뭐 그런 현상이 있지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불만.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거의 한 달 전에 그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침이 조금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게 밑에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화라는 게 기본인데 그게 이제 집행이 안 되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이제 저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한국의 경험,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먹고 사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에 대한 연구니까 그 속에서 판단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제 생각은 만약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네. 우리 정프로님이나 그 중국의 정치 체제의 운영 원리 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면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고 바로 이제 오늘부터 네, 네, 시작해서 네. 제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제가 역시 뭐 이제 한국에서 저는 이제 쭉 살아가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뭔가 큰일 발생했구나라고 해서 뭔가 잘못된 선택, 뭐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주시는 그 시리즈로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요번에 네. 그 같이 지금 앞에 우리 아크릴 돼 있는 책 자체, 네네. 이 책 자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 투자를 하건 아니면 뭐 여행을 하건 유학을 하건 뭘 해도 좋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본체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파악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파악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중국의 하여튼 좀 그래도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그러면 가장 근간 혹은 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통치 체제부터 일단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중국을 볼 때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데 두 가지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가 뭐냐? 우리도 벌써 시작하면서 우리 정프로님하고 저 얘기했듯이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공산당 일당 체제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티에난먼 민주화운동이라든지 홍콩 진압이라든지 뭐 이번에 대학생들의 그런 시위도 진압하는 네. 이런 권위적인 이런 모습이 보인다. 네. 이거를 인정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또 다른 네. 측면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국가가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가버넌스라고 그러고 그냥 네. 통치 체제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통치 체제 면에서는 결코 후진 국가도 아니고 낙후된 국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정치하면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데 저희 학자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한 축이지만 또 다른 축은 뭘 보느냐면 이 국가가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네. 우리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제공해 주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의료 체계를 제대로 작동해서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정한 아니냐 이거는 민주주의냐 아니냐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네, 하나 네, 네. 대표적인 나라를 사례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는 정치학자들이 분류하기 뭐라고 분류하느냐면 연성 권위주의 국가라고 분류해요. 연성. 권위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인데 네, 부드럽다. 왜? 네. 선거는 있어요. 그런데 1954년 이후로 피플스 액션 파티라고 해서 인민행동당. 싱가포르는 영어랑 중국어를 두 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 이름이 중국어로 하면 인민행동당, 영어로 하면 피플스 액션 파티인데 1954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집권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이 90몇 명 중에서 전체 90여 명 중에서 3명밖에 없어요. 네. 정권 교체될 가능성 없어요. 네. 그런데 아시잖아요. 싱가포르 하면 세계 최고의 통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아, 그거를 높이 평가합니까?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 부패가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뭐 그렇긴 하죠. 아시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6만 달러. 네.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거기다가 네. 공무원들의 경쟁력, 그다음에 교육 경쟁력.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치 체제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라는 거예요. 하나를 네, 네. 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네. 전문용어를 좀 쓸게요. 하나는 민주건설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건설. 네. 이 민주건설은 뭐냐? 국민이 주인으로서 네.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네. 주권을 행사해서 얼마만큼 그 나라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느냐. 이걸 만드는 걸 민주건설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그 나라를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네, 네, 네. 독재국가냐 민주국가냐. 네. 또 하나는 뭐냐? 그거는 국가건설 내지는 제도건설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뭐냐? 국민이 필요하는 정치적 공공재를 그 나라가 공급해 주느냐 못 공급해 주느냐의 문제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민주국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 의료, 교육, 그다음에 교통, 사회 운영, 공무원 운영, 국가 운영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국가 건설이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또 하나 중국을 볼 때도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 게 권위주의 국가, 후진 국가, 일당 독재하면 아프리카에 저 후미진돼 있는 나라랑 동급으로 취급해버려요. 네, 네, 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뭐 어떤 나라랑 동급으로 취급해버리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정치적인 측면, 민주건설 측면에서 그렇지만 국가건설에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걸 바로 이제 저번에 저랑 만났을 때도 제가 네, 얘기했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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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바로 지난 40년 동안 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GDP가 네. 1,500억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 토탈 GDP가 네. 40년 전에 근데 지금 15조 달러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경제 발전은 정치 민주화랑 상관없어요. 국가 건설이 잘 되면 즉 교육제도 얼마나 잘 되냐, 인프라 얼마나 잘 되냐,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움직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이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네. 바로 중국의 통치 체제를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권위주의 중국. 음. 그러나 또 하나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국가 체제로서는 상당히 발전한 중국. 이 두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게 학자들의 네. 보기예요. 그 뭐 답은 아직 뭐 안 주셨으니까 이게 예. 이제 앞으로 서서히 이제 설명 주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타르 잘 살잖아요. 예. 1인당 막 저 웬만한 집들은 뭐 그냥 애들 그건 다릅니다. 대학 막 어마하게 돈 주잖아요. 참고로요. 예. 그 학자들이 다른 나라의 그 통치 체제를 분석할 때 예. 그 석유 그 산유국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는 제외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돈 버는 게 따로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예. 그 예를 들어 아시아에 브루나이도 있고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예. 이런 데는 근데 그게 다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예. 그다음에 훌륭한 노동자로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술 개발 이래서 만든 돈이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석유 파서 파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고 이런 건 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이 중국 저 권위주의 국가 싫어.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한 면만 보다 보니까 다른 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붕괴론이 30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는 때 뭐라고 했느냐? 아 얼마 안 남았다 중국도. 당연하죠. 아. 종주국이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네, 만들어 네. 종주국이잖아요. 네. 산업도 발전하고 저런 나라도 저렇게 무너지는데 중국 저거야 뭐. 아.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어떤 분이 있었느냐면요. 중국이 10년 이내에 안 무너지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시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아직 안 지셨죠? 아이,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네. 그 영어 책이거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책 제목이 뭐냐? 곧 붕괴할 중국이에요. 책 제목이. 그게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와서 그래요? 세계 베스트셀러. 그 책이 2001년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네네. 그런 식의 민주냐 아니냐 그렇게 독재냐 판단해서는. 아니 이것만 보니까 독재 국가는 다 무너졌으니까 중국도 머지 않았겠느냐. 문제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한 나라의 그 상황에 봐서는 민주냐 권위주냐에 따라서만 이렇게 붕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학자들은 사실은 정치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풀어서 쓰면 정치적 공공재.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첫째 그 국가가 나를 적으로부터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거죠.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저 국가가 나를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해주냐 목적해주냐 네. 이거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 국가가 나에게 법 질서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법 질서를 지켜주는. 밤거리에 못 나가면 또 내가 벌어놓은 걸 누가 뺏어가는데 그걸 못 지켜주면 그거 안 소위 되죠. 말하는 치안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물질적인 공공재, 정치적 공공재 세 개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정치적 공공재, 정신적. 예를 들어서 자유, 평등, 공정 이런 거 얼마나 실현하느냐. 그걸 보장해 주느냐. 그렇죠. 실현하느냐. 그래서 실현하느냐.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공급해 줬을 때 우리는 그 나라의 국가 건설이 성공했다. 그리고 통치 체제가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학자가 중국을 보는 관점과 네. 일반인이 중국을 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똑같이 앉아갖고 권위주의 체제 저 나쁜 놈들 욕하는 거 싫거든요. 근데 문제는 40년 동안 저 GDP 100배가 발전했잖아요. 네네. 석유로 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에 눈 감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뭐냐. 중국이 굴러가는 모습이 권위주의적 모습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그 질서가 잡힌 국가 체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어울려 있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이 지금부터 저희 어쩌면 저도 이제 굉장히 중국을 보는 눈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 시야각을 좀 넓혀주시죠. 좋습니다. 네, 미국 혹은 뭐 우리가 생각한 뭐 민주주의 국가와 예. 중국의 가장 큰 정치 체제의 어떤 그 차이점 예, 예. 좀 몇 개 좀 짚어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저랑 예. 이제 첫 번째 제 1회 예. 조영남의 중국 통해서 첫 번째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기억해요? 중국의 정치 체제는 예. 공산당 영도 체제다. 공산당 영도 체제. 예, 공산당 영도 체제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중국의 공산당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과 다릅니다. 영도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말로 쓰면 지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도라는 중국어가 또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예.
의미는 다르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자권에서 영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럼 영도라는 말을 쓰면 좀 뭔가 좀 우리나라 것 같지 않은. 약간 북한 느낌. 바로 그거죠. 그 느낌을 살려서 그냥 영도. 공산당 영독 체제. 뭔가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네. 공산당과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과의 차이점이 뭐냐? 네.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설사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예를 들면 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집권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을 집권당이라고 그럽니다. 네. 영어로는 가버닝 파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권당이란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정당이에요. 네. 이게 다죠. 네. 우리나라 지금 집권 여당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끝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미국의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이끌기 위해서 지도한다 이러면 듣겠어요? 안 벌써 되죠. 웃으시잖아요. 네. 바로 그 차이예요. 중국의 그런 공산당은 뭐냐? 단순한 집권당이 아니라 플러스 국민을 특정한 방향,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방향이라는 사회주의 건설이죠. 그걸로 이끌어가는 영도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고요. 네. 동시에 이제 이게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과 권위주의의 다른 정당을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끝이에요. 그렇게 구테타를 통해서 장악한 뭐 다른 그 제3세계 국가 그 당을 영도당이라고 안 불러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권력 장악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공산당은 네, 네. 권력 장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사회주의라는 혁명을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정당이고요. 그래서 네. 공산당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집권당이면서 동시에 영도당이다. 이거를 국가체제, 사회체제 전체로 확대시키면 바로 네. 중국의 영도체제,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공산당은 공산당은 영도체제다.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체제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삼각형을 권력 삼각형을 제가 그린 건데 네. 여기 보면 일반적인 나라에서 한국의 경우는 국가와 사회밖에 없어요. 그죠? 국가와 사회. 네. 그렇죠. 국가가 통치하고 네. 사회는 그걸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직선적인 관계죠. 예를 들어서 뭐 정프로님 생활에 뭐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뭐 야당이 민주당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네. 그걸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근데 중국은 국가와 사회 위에 뭐가 있느냐? 공산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위에 공산당이 예, 있다고요? 그래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기울어진 삼각형인 이유가 저기 그냥 그리시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일부러 저렇게 일부러 그리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산당은 바로 다른 나라의 집권 여당처럼 국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게 집권당이죠. 네. 이게 다른 나라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건 안 드러나고 집권 여당은 국가 속에서 당이 들어가서 사회를 통치하는 거지 국민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공산당이 별도로 있으면서 국가에 대해서도 통치하고 국민과 사회에 대해서도 영도하는 거예요. 당이 왜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네. 그 정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권위주의건 민주주의건 있잖아요. 네. 당이 없는 정치 일수가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엄청난 일. 그래 정치라는 게 뭐냐면 네. 공적이고 네. 권위적인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과 결과예요. 공적이고 권위적인 무슨 얘기냐? 네. 예산 얼마나 배치할지, 네네네. 경제 발전 어떻게 할지, 외교를 어디다 수립할지 이런 게 다 중요한 공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건 민주주의 체제건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치 목적에 있는 조직을 우리는 정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게 네. 그 공산당의 위치가 국가보다 사회보다 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공산당 영도체제 무슨 뭐 미국이 민주당 영도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미국이에요. 근데 네. 중국은 공산당 영도체제가 있는 이유가 네. 공산당과 국가와 사회가 그 기울어진 삼각형 속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네. 공산당이 국가도 통치하고 동시에 국민도 영도하는 이런 체제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네. 바로 이제 공산당 당장 당 헌법이지. 거기도 그대로 표현된 여기 나와 있듯이 영도당이면서 저번에도 한번 우리 얘기했었는데 네. 공산당은 정당, 정부, 군, 민간학교와 동서남북 중에서 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이게 법이에요, 법. 동서남북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 그렇죠. 중국을 전 분야 전체를 다 물리적이면서 정신적인 모든 거를 다 영도한다는 영도한다는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공산당 당장의 법이에요. 그냥 중국에는 헌법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당의 헌법, 당장, 또 하나는 국가 헌법. 근데 국가 헌법에도 동시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그 공산당은 네.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네.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의 파괴를 금지한다. 뭐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에서도 공산당 영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아, 저건 굉장히 무서운 예, 부분이에요.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의 파괴를 금지한다. 예, 그리고 공산당 영도를 건드리지 말라. 와.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안전, 네. 우리는 이제 안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security라고 그러고 안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안전이 뭐냐? 정치 안전이라고 그래요. 정치 안전은 뭐냐? 공산당 영도 체제를 수호하는 거예요. 저런 게 있으니까 천안문 사태 같은 게 일어나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뭐 스크래치가 날 것 같으면 이건 절대 용납 못 하는 용납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의 공산당 영도 체제는 이처럼 공산당 당장과 국가 헌법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시하는 게 이건데 여기 보시면 공산당 당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산당은 국가주석, 전국인대, 국무원, 전국전역 이런 게 다 국가 기관들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 영도한다. 근데 네. 절대 용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민의 방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력기관. 아, 국가 핵심 무력 기관은 다 절대 절대 용도예요. 용도고. 예, 그냥 영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절대 용도라는 표현을 써요. 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민의 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공산당의 군대예요. 이게 제가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네요. 이게 많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하여튼 뭐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여야가 싸우고 뭐 서로 권력 쟁취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같고 중국은 이미 답이 있어. 사회주의 국가라는 답이 있고 있죠. 그 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예. 중국인 것 같네요. 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뭐 공산당이 내진 시진핑이 예. 자의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헌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은 이제 대신 자 당장은 9,600만 명의 공산당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국가헌법은 14억 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이 다스린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별도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이제 전국인대라고 그러는데 흔히 전인대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네. 올바른 표현법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온 표현법이라 잘못된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국인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국의 국가 권력 기관이면서 의회예요. 의회. 제 충청도 사람이라 의회 발음을 잘 못합니다. 정프로님은 충청 사람인데도 저 대전이에요. 네, 저는 천안인데 발음을 잘 못해요.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의회 해보세요. 의회. 예, 의회 의회인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해내느냐? 네. 헌법에는 공산당이 저런 걸 다 영도하죠. 예. 근데 전국인대가 국가 권력기관이면서 동시에 의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대가 국가주석도 선출하고 구성하고 감독도 하고 네. 이런데 그래서 이거를 헌법에 어떻게 되느냐면 공산당의 영도권과 전국인대의 구성 및 감독권을 해놨어요. 그래서 헌법에 따르면 공산당도 아. 전국인대의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공산당도 예, 법적으로는 견제 장치가 있긴 있는 거네요. 말로만.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 1949년 이후 네.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산당을 감독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 저 무식한 질문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중국이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어찌 보니까 뭐 이상향인 것 같은데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이제 마크스 레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크스 레닌에서 시작해서 그게 스탈린과 레닌과 스탈린을 거치고 마오쩌둥을 거치고 덩시아핑을 거치고 지금 중국에 내려오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네. 사회주의가 뭐요? 라고 중국인들한테 물어본다라면 정해진 답은 딱 두 가지예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체제, 네. 경제적으로는 인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동 부유가 실현된 사회. 아니 근데 마르크스 어쩌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 생산 수단을 국가 그게 바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산당 일당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체제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지 그냥 민주주의 체제. 예.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죠. 이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예. 사회 경제적으로는 원래 마크스 레닌이 규정했던 것은 계획 경제. 네. 경제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그냥 현실적으로 드러나면 공산당 일당 체제예요. 그걸 중국어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면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노동자 계급이 그러면
독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제 규정상으로는 네. 아까 이제 제가 앞에 부분에서 안 읽어드렸는데 공산당 당장을 보시면요. 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에 선봉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에 선봉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저 뭐야 시진핑부터 해서 모든 그 저 지도자들이 다 지금 저 노동자 출신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핵심을 정확히 집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노동자 출신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건 없어요. 뭐 그렇긴 하겠죠. 예. 따라서 예. 이게 지금 괴리가 되고 있어요. 과연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네.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이냐? 예.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라면 당원 네. 중에서 노동자 농민이 다수파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시간을 검토할 텐데 네. 노동자 농민은요 공산당의 소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엄격히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는 이거 사회주의에서 변질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국유 경제라는 게 있어갖고 네.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쨌든 중요한 게 중국은 바로 공산당 영도 체제다. 아 공산당 영도 체제자. 예, 그래서 공산당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삼각형에서 국가도 통치하고 예. 국민도 영도하고 사회도 영도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기업, 문화단체, 사회조직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중국의 정치 체제의 특징이고 그게 공산당 영도 체제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도 그러면 공산당이 영도한다고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거죠. 국유 기업의 경우. 아 국유 기업은 예, 국유 기업은 공산당이 영도를 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그럼 사형 기업은 어떠냐? 네. 사형 기업은 공산당의 영도하에 사형 기업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거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예. 공산당 영도 체제 하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사형 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열심히 뭐 돈 벌어갖고 어떻게 하다가도 공산당이 볼 때 아 이거는 공산당의 길이 아니야 사회주가 건설에 좀 방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든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군요.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형 기업이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 네. 바로 사형 기업 내부에도 공산당 조직이다 건설돼 있어 갖고요. 그래서 사형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사기업 내에도? 그럼요. 예.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차근차근 검토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게 공산당 조직은 원칙적으로는요. 경영에는 관여 안 합니다. 아 뭘 해요 그러면? 그런 큰 방침, 방향, 당의 방침 아, 그럼 알리바바 뭐 이런 회사 텐센트 이런 회사 안에도 그러면 다 조직돼 있습니다. 공산당 조직이 있어요? 예, 바로 이제 그게 우리 제 책의 2권에서 아. 공산당의 그 조직 통제에서 살펴볼 거예요. 과연 사형 기업들이 중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경제에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중국 경제의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사형 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 사형 기업들이 공산당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네. 예. 공산당 모든 사형 기업 내에도 공산당 다 조직이 들어가 있고요. 있어요. 예. 근데 그 공산당 조직은 네. 뭐 일일이 자동차를 몇 대를 이런 경영에는 관여는 안 하는데 방향은 관여합니다.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통제 공산당 영도 체제가 허수아비가 아니라 종이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50분 내에 1차적으로 좀 몇 가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속도를 좀 내기. 그래서 자 지금 이처럼 중국의 정치 체제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공산당 영도 체제다. 체제, 네. 그렇다면 네. 이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네. 이게 현실이 되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세 가지. 예, 첫 번째가 공산당 영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네네네네. 예?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어쩌고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원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 그거를 네.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당장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 헌법에 표시돼 있듯이 네. 예를 들어서 공산당 전명연도, 뭐 민주집중제, 뭐 등등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 2년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된 거니까 근 100년이 된 것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는 다른. 그래서 먼저 이게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이것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려면 그걸 움직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죠. 네. 그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공산당 조직과 당원입니다. 조직과 당원이 없으면 이런 원칙 백날 있어봤자 뭐예요?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아, 저기 현실화 시켜줄 만한 그렇죠. 조직 수단이죠. 같은- 네. 수단이죠. 그래서 조직과 당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조직은 조금 이따 우리가 제 2부에서 살펴볼 네네. 거고요. 당원은 제 3부에서 살펴볼 건데 네. 이 공산당에 살아있다는 것은 조직과 당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실행해주는 수단으로서의 당원.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산당이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론, 행동 지침도 있고 그거를 움직여줄 수 있는 수단인 네, 당원과 수직도 조직도 있고. 있죠. 네. 자, 이걸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가와 사회와 인민을 영도. 통제해야 되는 거죠. 영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영도 통제 기제, 영도 기제라고 해도 좋고. 그게 영도 이제 기제. 인사, 조직, 사상, 무력, 경제 갖고 크게 5가지 방향에서 국가와 사회와 인민을 공산당이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당원법이나 이런 데 다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다 있고 네. 또 이제 상당수는 제가 분석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이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있다. 음. 그러면 그 작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네. 공산당 영도 원칙을 한번 보자. 영도 원칙. 예, 자유민주주의와 뭐가 다른지. 예. 두 번째, 그걸 구성하고 있는 그걸 실행하는 예. 조직과 당원은 도대체 어떻게 꾸리고 예.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갖춘 것이 국가와 사회와 기업과 단체와 언론과 인터넷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요 이제 세 번째 공산당 통제 기제가 바로 제가 두 번째 책이에요. 아. 그래서 1, 2권이 바로 네. 공산당 영도 원칙과 공산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2권이 공산당 통제 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1300페이지 두껍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네. 우리도 이해하려면 쉽지 않은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도저히 혼자 못 읽겠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보자. 좋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공산당의 영도 원칙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 첫 번째 그 영도 원칙은 뭐냐면 말 그거예요. 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아, 다 한다? 예, 다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당 영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나겠죠. 없습니다. 네. 외자 기업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 외자 기업도? 단 방식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아. 참고로 외자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에? 예, 있어요. 아, 현대자동차 있어요. 저기 중법인 있잖아요. 예, 있어요. 거기도 예, 공산당이 공산당 조직이 건설돼 있어요. 안 되면 중국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저랑 나중에 공산당 조직 통제에서 제가 조직 통제에서 이제 뭘 분석할 거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사형 기업과 애저 기업의 공산당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대학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경영자들도 알아요? 알죠? 알겠죠. 그리고 사형 기업의 대다수는 있죠. 네. 그 경영자, 소유자가 동시에 당석입니다. 당석이? 예. 당의 책임자이면서 기업의 책임자예요. 아, 그래요? 예, 사형 기업의 대다수는. 그래서 참고로 재미난 얘기 많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조직 통계 보면 아시는데 네. 중국의 사형 기업가들 중에서 사형 기업가가 10명이라면요. 4명은 공산당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홍색 자본가라고 불러요. 레드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그 기업가가 된 다음에 공산당원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공산당원이었는데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 다 가능해요. 아, 두 개 다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야 신기하죠. 예. 그러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민주화를 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이 원칙을 깨야 돼요. 아,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을 폐기해야 돼요. 이건 못 깰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저걸 폐기한다는 게 뭐예요? 다당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될 예, 것 같아요. 소련에서 소련이 공산당이 무너지길 때 첫 번째 1단계가 뭐였냐면 이걸 없앴어요. 1989년에 아. 헌법에서 소련 공산당은 소련을 영도한다라는 걸 폐지했어요. 아, 거기도 똑같이 있었군요. 똑같이 있었어요. 아. 그럼 폐지하면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다당제에서 다시 뽑고 거기에 선출된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의 길을 갔죠.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의 첫 번째는 공산당 정면 영도 원칙을 없애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네. 조직의 운영 원칙이에요. 조직의 운영 원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주 집중제라고? 민주 집중제. 예, 금시초문이죠. 이것도 소련에서 온 거예요. 민주 집중제. 예, 이거는 이제 우리랑 완전히 다른 정치 원리인데, 네. 자, 혁명 조직은 어때요? 혁명 조직은요, 중국의 공산당은 1921년에 50여 명의 지식인으로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공산당을 처음 만든 사람이 네네. 북경대학교 교수들을 2명. 진독수랑 이대기라는 사람이 북경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 전에. 아니 마오쩌둥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마오쩌둥도 대학교 나온 그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런 조직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수백 배, 수만 배 강한 상대와 싸워 이겨야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조직원이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죠. 그래서 모든 결정과 이런 거를
조직원의 토론 속에서 결정하는 이게 민주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요 실제로? 했어요. 아, 왜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3% 우리 예를 든다라면 3%가 거대한 KBS나 MBC나 네. SBS랑 다른 게 뭐예요? 조그만 벤처 기업 네네네. 성격이죠. 그럼 여기서는 하나 경영을 잘못하거나 방침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날아가죠. 날아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바로 이 혁신은 대기업에서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관리죠. 네네. 근데 작은 기업은 생존을 공산당이 동일해요. 옛날에 공산당과 국민당과 보면 국민당이 몇만 배가 힘이 셌거든요. 기존 조직도 있고 기존 사회 세력을 없애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하고 네네. 최대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평등하되 똘똘 뭉치는. 토론에서 자유롭게 해서 올바른 솔루션을 찾는 정책을 찾는 이게 민주 원칙. 그러나 결정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회의 규율로 집행해야 돼요. 무조건. 집행. 소수파 다수파가 있으면 네. 소수파는 반드시 다수파에 따라야 돼요. 내 의견과 상관없이 그 집중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혁명 과정에서는 민주원칙과 집중원칙 중에서 두 개가 공평하게 간주됐다라면 건국 이후에는 두 가지 원칙 중에서 뭐가 강조됐을 것 같습니까? 앞에 거요? 뒤에 게 가죠. 왜? 뒤에 게? 나라 세웠으니까. 소수는 그냥 묻히고 다수에 무조건 따라간다. 네, 그래 민주원칙은 죽어버리고 집중원칙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너의 입김이 세지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는 민주집중제하면 네 가지 복종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저 사람 공산당으로 당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때 이 가지 네 가지 복종이 뭐냐?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 당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한다. 이게 네 가지 복종의 원리.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이해하기 가는 어려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공산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단기전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코로나 봉쇄에서 1년짜리 5개월짜리 단기전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 민주주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공산당 당정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용도를 수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조직 원칙이에요.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수단이에요. 네. 결국 기업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인사가 만사예요. 네. 들어보셨죠? 뭐 그렇겠죠. 네,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네. 동일한. 그러면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영도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뭐겠어요? 인사권이에요. 그거를 한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었으면 좀 길어서 네. 당관 간부 원칙. 공산당이 간부를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당관, 이거를 간부. 우리말로 풀었으면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가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민주화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걸 폐지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딱 나누죠. 어떻게 해요? 선출직 정치인들, 네. 공직자들은 선거로 뽑아요. 네. 즉 인사권을 국민한테 준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네네네. 동시에 선출직이 아닌 단순히 행정직, 네. 그게 공무원이잖아요. 그건 시험 봐야죠. 그건 인사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국가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중국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공산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뭐냐? 간부 직무 명칭표라고 그래서 이건 노멘클라투라라고 이것도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소련에서 도입해 온 건데 사회주의 모든 국가는 다 이 제도를 하고 있어요. 쿠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공산당이 네. 임명하는 직위를요. 층층이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아래 1급 관리자 이거 뜻이냐면 네. 한층 아래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어렵잖아요. 행정체계를 보면 중앙이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성급이 있죠. 네. C급이 있죠. 네. 현급이 있죠. 네. 그다음에 향급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앙은 어디만 관리한다고요? 성급. 성급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성급이고 그게 이제 정부 기관으로 얘기하면 부저부, 교육부, 네, 재정부 네, 우리 다 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과 교육부 장관은
급이 같아요. 장관급 내지는 부총리급인데 자 그렇게 해서 중앙이 관리하는 인사가 얼마냐? 약 3,000명 정도예요. 이건 3,000명이 인사권을 쥐고 쥐락펴.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다 명문대잖아요. 네. 거기 총장과 거기 당서기는 차관급이라 공산당 중앙이 관리해 인사권. 국유기업 있죠? 국유기업도 그 중앙 소속된 국유기업은 중앙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요. 자 그러면 성은 어떨까요? 베이징시. 베이징시는 또 그 밑에가 그 서울시 밑에 구가 있듯이 네. 베이징시 밑에 구가 있거든요. 네. 해전구 하이디엔치 북경대 있는데 거기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층층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서부터 이 밑바닥 기층까지 중요한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다 누가 갖는다? 맨 위에가 다 갖는 공산당이 다 갖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공산당이 갖는다고 하지만 그건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좀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당이라는 걸 앞세운 것 같고 아니에요. 결국은 최고 권력자가 다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같이 저랑 아 또 나중에 인사통제 있죠? 인사통제를 보면 자, 제가 들렸잖아요. 왜 40년 동안 중국은 저렇게 실수를 안 할까? 실패를 안 할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사람을 선발하고 네. 교육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요. 상당히 잘 갖추고 있고 저래? 예를 들어서 중국인 고급 간부 중에서요. 네. 시진핑 들어오기 전에는요. 1년에 15만 명씩 해외 연수했어요. 그래요.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생각하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식 관점을 갖고 지가 다 헤쳐먹지 그렇게 보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보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하이어라키라고 하나요? 예. 그 하여튼 지배 구조가 하여튼 층층이가 굉장히 촘촘하군요. 촘촘한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없이. 빠져나갈 건 없는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실력 베이스고 네. 예, 이런 거에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제 저하고 8강, 9강 가면 그런 아주 재미난 얘기들 알겠습니다. 도대체 간부들을 어떻게 키우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공산당 내부 국가 내부라면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도 다 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14억의 인구 중에서 공산당원은 9,6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산당 밖에서 사형 기업들 네. 당원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네. 또 지식인 중에서 공산당원 아닌 사람 많이 있거든요. 종교인들, 해외에 있는 화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괄해야죠. 네. 그 포괄하는 원칙이 바로 통일전선 원칙이라는 거예요. 통일 전선 원칙. 예.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죠. 대사파는 통제하는 거예요. 예, 통제하는 게 아니라 포섭하는. 포섭이요? 예, 인클루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포섭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공산당원들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저 정프로 같은 저명 인사들. 네. 근데 공산당원이 아니야. 네. 저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당이 해가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저번에도 그런 말씀 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양? 회 매년 양회. 3월에 열리는 예, 회. 예. 그 양회에 저는 양회라는 말을 안 써요. 네. 그건 중국에서 일부러 선전용어로 쓰는 말이라 저는 안 쓰는데 아. 그 양회라는 것은 매년 3월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와 네. 그 다음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 정협. 정협이라는 네, 거예요. 정협이 네. 바로 공산당원이 아닌 나머지 주요한 세력들을 다 끌어모은 조직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열어요. 왜 같이 여느냐? 시진핑 총석이 이런 사람 바쁘잖아요. 네. 이걸 따로 열으면 두 번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씩 2주를 참가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정협회의는 네. 이거는 통일전선 조직이기 때문에 자문기구예요. 여기서 결정을 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 정프로 같은 님이 제가 볼 때 중국 같으면 네. 아마 어느 지역의 정협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벤처기업 육성하라. 자유롭게 목소리 내도 돼요? 내요. 대신 공산당 반대만 빼고. 아. 그러나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게 그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협회의를 같이 열어놓으면 착각을 일으키죠. 중국에도 자유롭게 얘기하는구나. 두 개가 좀 비슷한 위상인 줄 알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양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양의 하나의 회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도 다 포괄하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다 포괄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정파도 포괄하고 이걸 통일전선 원칙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거에 따라서 제가 저기 그림을 그려놓은 저 숫자를 펴냈는데 네. 공산당을 제외한 네. 8개의 당이 있어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당이 있다고요? 예. 저 당이 어떤 당이냐면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산당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국민당? 국민당과 싸웠죠. 네. 국민당과 싸울 때 바로 공산당 편에 섰던 소수 정당들이에요. 그러니까 1949년 이전에 중국에는
공산당과 국민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여러 당들이 다 있었군요. 있었죠. 아, 그- 저렇게 살아 있어요 지금. 네. 그 당들이 8개가 있는데 네. 이 당들은 공산당 편에 서서 국민당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949년에 중국이 만들어졌을 때 원칙상으로는 어떠냐? 공산당과 이 당들이 연합한 정권이에요. 아. 그래서 실제로 1949년 있잖아요. 네. 초기에는 국가 주석 뭐 이런 거는 마오쩌둥이 하고 네. 국무원 총리는 그 저울라인하는 사람이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장관 보직의 50% 정도를 저 당파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래요? 네, 초기에. 아주 비중이 아주 없지는 않았군요. 아니, 초기에는 안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네. 국무원 장관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민주당파한테 줘요. 아. 그다음에 지방 정부도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민주당파한테 줘요. 그럼 생색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공산당원은 지금 저 2021년 통계를 9,600만 명인데 네. 이 민주당파 8개는 합치면 110만 명 정도. 아. 다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전문 용어로 들러리 정당. 한자로는 위성 정당. 네, DRR. 네. 예, 위성 정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바로 근데 저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거를 공산당이 포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당 밖에서 딴지를 놓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그 8개의 민주당파에 있는 네. 책임자들은 장관급 직위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런 거 해주고. 그런 거 다 대우해주고 물론 실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협이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갖고 회의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조언하고 이제 이런 걸 겉으로 설명할 때 중국식 민주주의.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원칙 다시 정리하면 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을 전체로 움직이는 4가지 원칙이 있다.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과 민주집중제 원칙, 당강간부 원칙, 통일전선 원칙.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당강간부 원칙이에요. 이거 실권 인사권을 갖는 이거에 따라 움직인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예, 여쭤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결국은 이제 국민들 혹은 뭐 시민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 얘기를 쭉 들어보면 중국이 추구하는 게 전 국민들 인민들이 잘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 이상향 건설이 일단 더 지상과제인지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완성이 되면 전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다. 라는 거고 현재도 바로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옛날 막스 레닌이 말한 사회주의와 다르다.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는 시장 경제도 있고요. 네. 먼저 부유화할 수도 있고 그 선불론이라는 덩자핑에 있던 그러니까 막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막스주의 이론도 바뀌어야죠. 네. 그게 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이고 네. 동시에 그것이 국민을 다 잘 살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건 오직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요. 공산당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당이 마음에 안 들면 5년 후에 저 당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네. 중국은 어때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이거의 제일 큰 그냥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사람들이 매우 불행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로 거예요. 뭐냐면 네.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그건 나중에 훈때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뭐냐?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매년 9.4%의 연평장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더 제가 네. 볼 때 우리나라에는 집권 여당들보다 있잖아요. 네. 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이에요. 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요구해요? 전임 정당이 잘못해놨다. 여기는 그 책임을 돌릴 데가 없구나.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국회에서는 소수당이라 거대 야당이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발뺌이라도 할 수 있죠. 여기 절대 안 되네 여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나 리커청의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산당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죠.
이제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지멋대로 한다 공산당 이러면 아까 공산당 중국 정치 체제가 양면성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모습. 근데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게 지난 40년 동안 100배 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이걸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산당은 지멋대로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중국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정책을 찾아서 집행하려고 노력했고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네. 자 공산당의 4가지 원칙을 다 봤고요. 나머지 이제 통제 기자는 네. 이게 제 2권인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각 효과를 노리게 되게 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 자 겉으로 보면 공산당 영대 체제고요. 네. 헌법에는 마치 중국에도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네.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으로 운영되는 걸 그냥 국가 헌정 체제라고 하는데 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는 공산당 영도 체제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인사 통제, 조직 통제, 사상 통제, 무력 통제, 경제 통제 5가지 기둥이 버텨지고 있죠. 네네.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헌법이라는 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치학 교과서는요, 저 헌법을 가리켜요. 아, 그 뒤에는 사실 5가지 기둥이 있는데. 네, 그거는 잘 얘기 안 하고 저것만 얘기하면서 우리도 헌법에 따라 움직여. 네, 이게 네.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헌법을 갖고 공부하면 현실과 안 맞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 헌법을 싹 걷어내고 네, 진짜를 보신 거구나. 보죠. 그러니까 네. 그 5가지 기둥을 제 2권에서 하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넘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1부 공산당의 정치 체제의 특징, 네. 공산당 영도 체제와 그걸 뒷받침해주는 원칙과 를 살펴봤습니다. 딱 봐도 근데 이 PPT 자료는 우리 교수님께서 손수 만드신 거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요즘에 저렇게 해서 대학생들 제출하고 그러면 혼납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나 우리 교수님이 아. 아주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직접 만드신 그 어떤 노력이랄까 이런 게 이제 너무 눈에 보여서 저는 좀 감동받았습니다. 네, 우리 조영남 교수님 쉽지 않으셨을 텐데 PPT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공산당 영도 체제라는 거 저는 사실 여러 면에서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예.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런 신선한 충격들 많이 좀 받을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서 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과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중국의 통치체제, 특히 이제 공산당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영남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